안녕하세요, 첼시팬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은 토트넘에서 무리뉴 감독을 선임을 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빠져들었는데요. 좀 쇼크긴 합니다. 솔직히 저는 제가 축구를 보기 시작했던 게 09년도 안첼로티 감독 때부터인데 14년도에 포체티노가 들어와서 지금까지 팀을 이끌었기 때문에 감독이 교체, 그 14년도부터 지금까지 첼시 감독이 몇 번이 교체됐습니까? 램파드 감독까지 오는데 포체티노가 나갔다는 거는 왠지 토트넘의 일부가 그냥 뚝 떨어져 나갔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냥 토트넘이라는 팀의 색깔에서 뭔가 하나 툭 떨어졌다는 느낌이라서 조금 당황스럽긴 합니다. 근데 선임됐던 게 또 무리뉴 감독이고 첼시에서 무리뉴 감독을 또 뺄래야 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첼시 팬이 바라보는 무리뉴 감독의 토트넘 생활은 어찌 될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무리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첼시에서 뺄라고 해도 뺄 수 없는 그런 존재죠. 무리뉴 감독의 일기 시절은 첼시의 새로운 왕조 시대를 열었던 그런 시대이기도 했고, 무리뉴 감독이 이뤄놓은 업적들이나 돌아와서 5년 만에 리그 우승을 했던 것들을 보면 무리뉴 감독을 첼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레전드 감독이죠. 그런데 맨유를 갈 때나 토트넘을 갈 때나 이렇게 또 상대팀으로 만나게 되니까 또 새로운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램파드 감독의 첼시가 자리를 잡고 있는 이런 와중에 토트넘의 무리뉴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무리뉴 선임으로 인해서 토트넘이 가져가는 장점, 그리고 토트넘이 가져오지 못하는 단점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무리뉴 감독은 여전히 장점이 되게 많은 감독입니다. 우승을 일단 무조건 따올 수 있는 감독이고, 어느 팀을 가든 우승을 안 해본 팀은 없습니다. 우승을 못 해본 시즌은 있겠죠. 무관이었던 시즌도 있고, 레알에서 첼시 넘어올 때도 무관 이러고 리그 우승을 했거든요. 맨유까지만 봐도 유로파 우승도 했고, 리그컵 우승도 했고, 리그 2위도 했고요.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트래블을 했던 거, 세리에 최초의 트래블을 했던 것도 대단한 활약이고, 우승 청부사라는 말을 무색하지 않게 만드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폼이 좀 떨어졌다, 예전만 못하다, 한물 같다고는 하지만 무리뉴 감독은 우승에서만큼은 어떤 명장들보다는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토트넘이 현재 갖고 있는 자원들이 무리뉴 감독에게 부합합니다. 수비는 조금 불안해요. 풀백들이나 수비가 불안하면 안 되거든요. 무리뉴 감독 전술상 선수비 후역습을 가져가는 무리뉴 감독 특성상 수비가 불안해서는 안 되는데 수비가 조금 불안한 건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뉴 감독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성공하는 시즌을 보낼 때, 성공하는 팀을 이끌 때는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골 결정력, 그러니까 몇 안 되는 기회를 한 방에 살려줄 수 있는 스트라이커가 하나 필요하고요. 그리고 크랙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게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벤제마, 호날두가 됐었고요. 그리고 첼시에서는 코스타, 아자르가 됐습니다. 더 멀리 보자면은 이제 램파드가 됐든 조콜이 됐든 드록바가 됐든 이런 식으로 크랙과 타겟형 스트라이커 하나가 꼭 필요합니다. 체격이 다부지고 등져줄 수 있고 몇 번 안 오는 크로스기나 이런 거를 살릴 수 있는 스트라이커, K는 부합하다고 생각해요. 손흥민 선수도 몇 번 팀이 이제 수적으로 밀리고 있고 카운터 어택을 때릴 때 크랙의 면모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직접 득점을 하는 능력도 보여줘서 손흥민 선수도 무리뉴 감독이 조련을 한다 그러면 분명히 되게 잘 쓸 수 있는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그 효과가 빨리 나온다는 거예요. 무리뉴 감독은 이게 단점이다 장점인데 3년 이상을 머물렀던 팀이 없는 대신 3년 동안의 성적을 낸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적하는 팀마다 우승컵이 없는 팀이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3년 안에 어쨌건 성적을 낸다는 얘기거든요. 3년 안에. 그러니까 토트넘은 지금 14년도부터 지금까지 포체티노와 보냈던 5년 동안, 근 6년 동안 트로피가 없는데 무리뉴는 그거의 절반 시간 동안 트로피를 딸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저는 토트넘이 그런 의미에서 선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점으로 보면 바로 얘기 드릴게요. 단점은 똑같습니다. 3년 이상 버티는 팀이 없고 장기 플랜을 제시할 수 있는 감독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리뉴 감독은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있는 감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있어도 팀 내 불화, 아니면 선수들과 불화, 아니면 구단주와 불화, 그 외의 불화들로 인해서 떠나게 됩니다.
본인이 떠나든 경질이 되든. 그러니까 지금 토트넘이 시즌 중에 감독을 경질하고 무리뉴 감독을 선임하는 것까지는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그 정도의 급의 감독을 선임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무리뉴 감독과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가기에는 토트넘이 좀 많이 버거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젠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무리뉴 감독이 만약에 토트넘에서도 뒤처진 전술을 사용한다면 이제는 잊혀져야 할 감독으로 되는 것 같아요. 뭐 첼시에서 그랬든 맨유에서 그랬든 이건 과거 얘기니까 그렇다 치고 토트넘에서 마저 시대에 뒤떨어지는 전술을 보여준다면 무리뉴 감독에게 다시 제의를 할 빅클럽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무리뉴 감독이 좀 이제 쉰 지도 꽤 됐고 새로운 전술과 새로운 구상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첼시 팬으로서 그거는 좀 위협적인 것 같습니다. 워낙에 전술가고 전략가고 첼시 팬으로서 겪어봤던 무리뉴 감독은 굉장히 똑똑한 감독인 거는 틀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쉬는 동안 어떠한 생각을 했을지 저는 그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조금 불같은 성격이죠. 유순하게 뭐 이렇게 선수들과 이렇게 화합을 하거나 못하는 선수를 이렇게 좀 더 끌어주고 뭐 부족했던 선수를 채워주고 이런 감독은 아니에요. 잘하는 선수로는 정말 최고의 성적을 내는 마에스트로지만 못하는 선수들을 끌어오진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유스를 잘 사용하지 못해요. 물론 유스를 기용하는 것과 잘 사용하는 건 달라요. 유스를 그냥 무작정 기용하는 것과 유스를 터트리는 건 다르거든요. 첼시 같은 경우에도 무리뉴 감독이 지냈던 그 시간 동안 덕배, 케빈 데브라이너, 루카쿠, 살라 등 그때는 부진했겠죠. 근데 이거를 지금 램파드 감독에 비유해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지난 시즌에 제일 답답했던 포지션이 조르지뉴 포지션이거든요. 조르지뉴만 막으면 아예 안 되는, 코바치치는 뭐 도움도 없고 골도 없다고 답답하다고 그런 평가를 받던 이 투미들이 지금 램파드 체제에선 터졌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사리 감독이 그대로 남아서 무리뉴 감독이 남아서 마운트와 타미안 브라움을 이렇게 1군 은호에 콜업을 했다 그러면 지금 같은 활약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회의가 듭니다. 그래서 무리뉴 감독은 과연 무리뉴 감독의 이 탑 클래스의 선수들을 토트넘은 무한정 지공해 줄 수 있는가?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토트넘을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토트넘의 색깔 자체가 탑 클래스들이 와서 탑 성적을 내는 게 아니라 A급 선수로 거듭나서 좋은 팀을 만드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첼시가 가는 방향처럼 한동안 알리, 케인, 손흥민 선수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포체티노의 색깔을 한 방에 지워내진 못할 거예요. 무리뉴 감독도 거기서 오는 잡음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짤막하게 무리뉴 감독의 토트넘 부임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뭐 타팀 감독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비하하고 그럴 마음은 없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충분히 훌륭한 감독이고 여전히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명장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아무래도 토트넘이라는 좋은 클럽에 무리뉴 감독이 왔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케인과 손흥민 선수와는 시너지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감독이라서 개인적인 두려움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좋은 감독들이 EPL에 머무른다는 것은 여전히 EPL 그리고 EPL에 소속되어 있는 첼시에게는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리그 운영이 쉽다 보면 팀이 이제 약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어떤 면으로 아직 토트넘을 상대하지 않았는데 포체티노에서 무리뉴로 바뀌면서 또 어떤 색깔을 낼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무리뉴 감독의 향기가 많이 사라진 첼시에서 무리뉴 감독이 이제 적같이 느껴집니다. 욕 아니에요. 적같이 느껴집니다. 옛날에는 그냥 그리운 사람 그리고 정말 고마운 사람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두려운 사람 그리고 이제 적으로 계속 만나다 보니까 껄끄러운 사람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예전의 명성을 다시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첼시는 그거보다 한 단계만 위에서 성적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준비한 영상 컨텐츠는 많은데 이렇게 자꾸 일이 터지니까 계속 순서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편집하고 있으니까요. 올라오는 대로 재밌게 봐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녹화 기준으로 504명입니다. 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멋진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리뉴 감독이면 근데 이거 포체티노 맨유 가는 거 아니야?